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5거래 연속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1월 3일 이후로 5거래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보고 깜짝 놀라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의 수급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2차전지 관련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와 방산, 화장품인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 섹터로 거래대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현대차가 위기는 기회이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는 다소 부진했지만 거래대금 강하게 몰렸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2% 넘게 상승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인 SOS랩이 오늘 6% 넘는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주들에 대한 전략 한번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 섹터에 굉장히 이야기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폴란드 방한 연기설이 나왔는데 오늘 방위사업 정에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한 종목들 많았는데요. 오늘 하나시스템이 1.41% 하락, 현대로템도 1.64% 하락, LIG 넥스원도 0.21% 하락세 연출하면서 오늘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엇갈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녀공장의 인수 소식 전해진 이후로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9% 넘는 시세 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수출 호조인가 아니면 실적 전망치를 하향할 것인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두 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현대차 자동차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 최대 24조 원을 투자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 원, 4천억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거래대금이 좀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완성차 분야에 16.3조 원, 그리고 부품과 철강 건설, 금융, 물류, 방산 등에 8조 원,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동차 관련 섹터는 그 인도 IPO 이후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인데, 이 투자 규모 어떻게 보시고 좀 자동차주들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일까요? 물론 오늘 이게 투자 계획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4년도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성장 목표를 잡았던 게 한 4%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 판매량 성장률 자체가 0.8% 정도 잡지 못했죠. 물론 올해 많은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BYD의 한국 진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선점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차에 대한 출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매도나 기관 매도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왔다는 점은, 물론 어제 CES에서 이제 기조연세도 나왔겠지만은 자율주행에서 현대차가 빠졌죠. 물론 한 2년 전쯤에 직구공 관련해서 레벨 3단계 부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언제 나온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물론 포티두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안정성 이슈나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판도 자체가
그만큼 자율주의 그 레벨 단계가 빠르게 올라가는 업체들이 이 시장을 더 장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전기차 시장은 결국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은 BYD나 이런 여러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는 결국 가격이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그 20몇 주에 대한 투자는 사실 저는 크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결국에는 현대차가 그런 버스턴 다이내믹스나 실제로 가격을 떨어지켜서 얼마만큼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얼마만큼 점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초에 나왔던 올해 성장률에 대한 플랫한 목표가 좀 시장에 대한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오늘의 투자 소식은 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지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월이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뭔가 저점은 다졌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기아가 좀 강한 시세를 냈더라고요. 자동차주들 이런 투자 소식에 달려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살짝 기대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성장에 대한 동력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국내 투자를 또 크게 단행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중국 관련돼서는 공장들을 매각하고 좀 접는 수순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도 다시 한번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결국에는 좀 내수 시장 안 좋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분위기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결국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포기가 아닌 투자 쪽으로의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당장은 어떤 효과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효과가 또 크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비아디라던가 이런 다른 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부분을 타개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미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도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서 5종을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시너지의 효과들, 이런 강한 이제 좋은 우호적인 모멘텀들이 결국에는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치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 부품단의 종목들을 보면 오늘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른 테마, 다른 섹터의 연결고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오히려 강세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메탈이나 사면 이런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는데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아마 로봇에 대한 버프를 좀 더 크게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인하전공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시세 흐름이 괜찮았는데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도 엮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단순히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보다는 또 다른 섹터 쪽으로의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실적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대차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오는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SOS랩이 전일 급락세를 딛고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발언까지도 있었는데요. 무감독 FSD 내부 테스트를 지금 사측에서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이 X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이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 섹터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의미 있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계속 꾸준히 그런 일정이나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 둘씩 하고 있는 그냥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야 뭐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혹시 사고 났을 경우에 뭐 그건 사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결국 테슬라도 그걸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시키는 거고 그만큼 다른 최근에 뭐 GM이나 구글 웨이모와 같은 회사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데이터를 좀 따라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FSD가 이 시장을 거의 독과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테슬라도 이제 저가형 이제 모델을 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 Y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저가형 모델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FSD에 따라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분위기가 크게 올라오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내러티브든 전 세계적으로 뭐 스위스나 중국이나 이제 한국도 사실 뭐 국토부 장관도 충분히 FSD 관련해서 자율주행 규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시장이 더 빠르게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로봇도 지금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제 투자의 규모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거는 그만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쟁에서 빠르게 이제 추월당하지 않게 이제 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퓨런티어나 아니면은 넥스트칩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 쪽에 거의 비중이 좀 높은 좀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나 테슬라 쪽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역량까지는 가는 기대감은 결국엔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향후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자율주행 테마로 좀 묶여진 건 맞긴 하지만은 결국에 이게 완성차와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결국 자율주행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수의 지금 유튜버들 특히 자동차 유튜버를 보시게 되면은 특히 미국에서 이제 FSD를 체험한 영상들이 하나둘씩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된 기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글로벌화되는 시기가 되게 되면 뭐 우리나라 관련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나올 수는 있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자율주행 관련 섹터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방산 쪽입니다.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방산주들 쭉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감했습니다. 어제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폴란드 방한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30조 원 무기 수출에 위기가 걸렸다. 지금 제동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방위사업청의 입장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계엄 전후로 무기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폴란드 측 정상 또는 주요 지기자의 방한 관련 논의와 계획은 외초부터 없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K2 전차나 K9 천무는 폴란드의 도입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사인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방산 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 업체와 구매국 정부 간에 이뤄지는 계약이지 이것이 한국 정상이나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데드라인 관련해서 4월이 데드라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었는데 3개월 뒤로 설정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방산 기업들 뭔가 리스크가 조금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내용을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까요, 대표님?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켜볼 사안이라는 것은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2024년 하반기 때 지금 왜 현대로템 K2 전차 계약을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이미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오늘 이야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3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2025년에는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관련해서 아니라고도 했고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폴란드만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미국 관련돼서 성능 시험 FCT를 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라든지 인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 또 드론에 대한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IG 넥슨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저는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견고하게 방산주들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 폴란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물론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예전부터 얘기 나왔다는 것 그리고 폴란드 외의 시장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방산주들은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은 여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폴란드만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쪽도 있고 인도 쪽도 있기 때문에 방산 업체들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산 쪽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지난 분기부터 계속해서 뭔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인수 소식 있었고 오늘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도 강하게 오르긴 했는데 실적 추정치 하회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이 참 많아요. 뭐 LG생활건강이나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의 실적이 뭐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뭐 4분기는 우리가 흔히 뭐 선크림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비성수기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의 우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도 어느 정도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이제 높아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번에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조금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포커스가 있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던 부분은 그나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 굉장히 해소가 됐다는 부분. 물론 2분기 때는 그때 막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IR 담당자가 내년 3분기까지는 중국 쪽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흑자 전환은 내년 2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 대략 500억에서 한 2, 300억까지 적자를 줄였죠. 그리고 아마 8월 말쯤에 아마 그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3분기 때 반영이 됐고 그럼 이번 4분기에서 만약에 중국 쪽이 흑자 전환됐다. 설화수 쪽의 재고가 크게 많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뭐 코스맥스나 중국 쪽 비중이 높았던 뭐 LG생활건강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미는 당연히 북미도 이제 미국에 있는 수입액주 이제 한국 매출이 빠르게 뭐 1위까지 올라간 건 참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실리콘투나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고 이미 올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빠르게 올라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 만큼 거기에 만약에 컨센을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해 화장품에 대한 조금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투도 뭐 실제로 북미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다가 물론 올해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긴 합니다. 네덜란드나 폴란드 그리고 영국 쪽까지 이번에 입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여러 브랜드가 같이 동시에 입점하죠. 그만큼 실리콘투의 역할이 중요한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외세인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화장품 자체가 빠르게 이게 트렌드 자체가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작년에 선크림이 잘 됐네. 그러면 새로운 다른 국가들의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이 트렌드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강하게 이게 낮춰버리게 되면은 물론 작년에 우리 화장품들 굉장히 실적이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화장품들도 올해에 대한 타겟을 물론 그쪽으로 잡게 되면은 그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뭐 이번 주말에 나오겠지만은 1월달 첫 이제 10일치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은 분명히 이거에 따른 경쟁사들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트렌드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 뭐 조선미녀나 아니면은
스킨 천사와 같은 여러 회사들도 분명히 변화가 좀 생겨줘야 올해 화장품도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은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